안녕하세요. 저는 토부교육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유니스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좋은가족교회 김주영입니다. 유니스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 김주환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제가 걸어온 이 길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할 걸 그랬어요. 주한이의 유니스에 대한 인상적인 반응. 주한이가 유니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경상도 남자라 말이 길지 않은 주한이는 가족 채팅에서도 항상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올해 3월부터 저희 친언니 아들이 공교육을 떠나 유니스에 오기로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어른들이 조카에게 유니스에 오라고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옆에 있던 유니스 졸업생인 주한이가 생각났습니다. 졸업생의 한마디가 조카에게 더 큰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 주한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주한아, 유니스의 어떤 점이 좋은지 졸업생인 내가 좀 소개해 줄래? 경상도 남자인 주한이는 역시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딱 기억에 남을 두 마디만 남기고 옆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냥 와. 짧지만 강렬한 대답. 아마도 주한이에게 유니스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그저 와야 하는 학교였던 모양입니다. 처음 좋은가족교회와 유니스를 만나게 된 계기. 유니스를 졸업시키며 좋은가족교회에 처음 오게 된 날이 떠오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주한이와 4살, 1살 된 2딸 이렇게 세 아이를 데리고 대명동에 있는 좋은가족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본인은 아무 생각 없다 하지만 가자고 하니 즉시 따라온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벌써 세월이 흘러 고등과정을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영적 갈급함 속에서의 훈련 과정.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은 마음에 권창규 목사님의 이름을 듣자마자 네이버에 검색해 바로 찾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오전 설교는 2-3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지만 말씀이 너무 고팠던 저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고팠던 말씀이 제 안에 채워지고 영적인 삶이 조금씩 안정되어 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 훈련인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 죄에 대한 내용을 들으며 제 안에 있던 전쟁 같은 생각들이 잠잠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와 집은 1시간 거리였지만 주일 예배, 철야 예배, 훈련, 홈스쿨 모임, 셀 모임 등 주 3회 이상 오가며 몸은 피곤했지만 영이 살아나 행복했습니다. 훈련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은혜. 사실 저는 운전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1시간을 운전해서 2시간 정도 진행되는 홈스쿨 훈련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막내가 아기라 자꾸 보채는 바람에 교육을 받는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한 달 내내 화장실에서만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화장실에서 울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 위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저도 한 달 넘게 화장실에만 있었어요. 아이들이 훈련이 되어 잘 앉아 있을 수 있게 되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 시간도 아이를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닦으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셀 모임에 가던 중 1살 막내가 울어서 뒷좌석을 보다가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지만 그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같은 자리에 갔습니다. 그때 열정과 목마름으로 매일을 채워갔습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아이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훈련과 부모 대학 수업을 듣고 정리하며 몇 년을 열정적으로 보냈습니다. 유니스 입학 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준비, 그 시절 목마름과 채워짐 그리고 경험들은 지금 또 꿈만 같습니다. 그렇게 큰아이 홈스쿨을 1년 정도 하던 중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셨는지 4학년 6월부터 유니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유니스를 졸업하는 간증문에 저희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니스에 오신 학부모님들이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시기 바라는 마음에 서두가 길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나 생각과 행동을 흐트러뜨리기 마련입니다. 아이를 말씀으로 기른다는 것은 결코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부가 힘을 합친다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만나는 모든 문화와 사람, 환경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문화와 환경을 바꾸지 않으며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마침 가정, 학교,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저도 같은 마음이었기에 기도하며 유닛으로 가는 것을 1년간 기다려 교회 앞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전에 교회 안 훈련 프로그램을 열심히 듣고 또 들으며 저를 다듬어 갔습니다. 가정, 교회, 학교, 공동체의 회복 필요성. 가정, 학교, 교회는 아이를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이 세 축이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역 중심, 학교는 입시 중심, 가정은 양육의 부담으로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 흐름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지만 좋은 가족 교회와 유니스는 그 무너진 구조 속에서 하나의 대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식 중심, 경쟁 중심, 교육 시스템은 아이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지 못했고 그 결과 입시라는 우상이 모든 교육의 목표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재구성과 유니스 선택 이유.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듯 이제는 교육혁명이 필요합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하나 된 교육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희 가정이 유니스를 선택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이의 지식보다 삶, 점수보다 가치, 성적보다 신앙을 중심에 두는 교육, 그것이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독교 교육의 재구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니스에 대한 감사함, 말씀 중심의 교육 환경. 첫 번째로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영적 권위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쓰신 토다의 삶과 키즈 토다는 우리 가족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았습니다. 매일 목사님을 직접 뵙지 않아도 토다의 삶을 함께하는 것은 고 목사님의 직강을 듣는 것과 같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니스의 최고의 말씀 영양분이 가득한 유니스는 최고의 말씀 영양분이 가득한 인큐베이터였습니다. 하루 2시간 동안 말씀에 흠뻑 젖어 있을 수 있고 방학에는 2주 동안 배추 절이듯 말씀 속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말씀 곧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학생으로서 유니스에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 저는 큐티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방에서 큐티를 하면 가족들이 자야 하니까 거실로 나가야 했습니다. 한겨울 거실은 무척 추웠지만 발을 동동 구르며 하루치 큐티를 마친 후 방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말씀을 보고 자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어머니 품에 안겨 잠드는 아이처럼요. 그런 학교가 바로 이 좋은 가족교회 유니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좁은 교실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인큐베이터처럼 가장 안전한 공간입니다. 유니스에 대한 감사, 사랑의 교사 공동체. 두 번째로 말씀과 열정과 사랑으로 무장한 선생님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니스의 가장 큰 자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영혼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이끌어주시는 학교의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저희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로 있지만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지도하는 학생은 몇 명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년간 주한이를 제자 삼아 다듬어 주시고 사랑과 열정으로 묵묵히 지도해 주시는 대구 유니스 조태정 선생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수학에 대한 내공이 주한이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재정 문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벌이 수입으로 새아이를 유니스에 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둘째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지만 셋째까지 유니스에 입학하는 것은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목사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 재정적으로 도저히 힘들어서 주한이는 일반고에 보내거나 홈스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효진이와 수진이의 자리가 잡힐 때까지 유니스를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예상치 못한 답을 주셨습니다. 첫째가 끝까지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일을 하는 것이 어떠신가요? 그 말씀은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사실 1%의 순종과 99%의 불순종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의 순종은 이력서를 될 때까지 냈던 한 달의 시간이었고 99%의 순종은 아니야 막내도 어린데 내가 어딜 나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1%의 순종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전공을 살린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그 덕분에 세 자녀 모두 유니스에 계속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또 몇 장이 될 것 같아 줄입니다. 돌아보면 그때 제가 홈스쿨을 선택했더라면 사춘기에 접어든 두 아이와 씨름하고 있었을 것이고 생활비 문제로 여전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목사님의 조언 덕분에 저희 가족은 어려운 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독서 습관과 가정의 실제적 노력. 저는 유니스를 보내면서 독서 습관과 아이의 마음만 잘 지켜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요 가정 예배는 남편이 책임지고 저는 주한이의 태도를 살피며 교정해주고 맛있는 식사를 챙겼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수레를 끌고 도서관에 다니며 잔소리는 줄이고 사춘기 아이에게는 질문조차 삼가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훈계만큼은 철저히 했습니다. 고3 아이가 잘못했을 때에도 훈육은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주한이를 위해 가장 신경 쓴 점을 하나 뽑자면 어릴 적부터 책과 가까이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독서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책을 읽어주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주한이를 며칠 동안 오로지 책만 읽는 독서 캠프에 보낼 정도로 독서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학교 안에 동년배 친구가 별로 없던 주한이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집에 와서 심심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덕분에 독서와 기타 연주에 깊이 몰입할 수 있었고 높은 수준의 실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자주 이야기되는 문해력, 즉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갖춰지니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한이의 일상과 예배를 향한 중심, 고2까지 집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혼자 밖에 나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거나 기타를 치고 책을 읽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때때로 막내 동생을 안고 있다가 기분이 나아지면 피아노를 두드리고 다시 방에 들어가 기타를 치며 잠들곤 했습니다. 기타를 안고 잠드는 것은 아이의 일상이었습니다. 고3이 되어서도 가족여행과 물놀이에는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수능을 치기 바로 전 주일에도 동생들과 함께 초막을 짓는다고 밤늦도록 대나무를 다듬다가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매주 주일이면 예배 후 해질 때까지 교회 동생들과 찬양을 부르며 기타를 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주한이가 공부 수첩을 밥상에 들고 있는 것을 본 건 수능 당일 아침이 처음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철야 예배 때였습니다. 주한이가 심한 두통에 시달렸던 날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집에서 쉬라고 했지만 아이는 예배의 자리에 찬양을 인도하는 아버지를 돕고 기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 기타를 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만은 거르지 않는 모습이 아들이지만 참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성적과 자녀 양육에 대한 발걸음. 마지막으로 성적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학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몇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자유로운 영혼으로 성장하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한글 독서와 영어 독서를 많이 시켜주세요. 이 능력은 수학 문제 해결력과 과학적 이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한이가 수능을 마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국어를 잘했기에 그 능력으로 영어와 수학도 풀 수 있었어요. 수학을 특별히 잘한 것이 아니라 언어적 논리 사고력이 높았기에 가능했어요. 둘째, 아이가 주일에 공부하겠다고 하거나 아프다고 집에 있겠다고 하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셋째, 2주에 한 번 수레를 끌고 아이와 도서관을 찾아가셔야 해요. 저희 가정은 도서관을 찾는 그 시간이 저희 가정의 작은 일상이고 문화였습니다. 넷째, 독서를 꾸준히 하고 있는 아이라면 현재 성적에 너무 민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적이 낮으면 올라갈 곳이 많아 신나겠다고, 성적이 높으면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세요.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 시기는 자기주도 학습에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가 실수하더라도 학교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지켜봐 주세요. 특히 고1과 중1 때는 교과서 분량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읽은 책보다 교과서가 더 얇아. 첫 번째 모의고사 성적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아이는 시험 유형을 파악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실력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고2 때는 수능을 치고 그의 대학에 갈 생각이 없더라도 대학 원서를 써보세요. 성적 위치를 파악하고 원서 접수 경험이 쌓이면 고3 때 더 신중하고 자신 있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3 시기에는 부모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저도 수능 전에 극도로 예민해졌지만 지금은 후회됩니다. 그때는 걱정이라는 이름 아래 욕심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무엇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모의고사를 치르고 돌아오는 날에는 꼭 아이가 좋아하는 가장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세요. 뇌는 시험 친 날을 기억을 음식과 함께 저장합니다. 시험 친 날 = 맛있는 날이라는 기억은 다음 시험 때도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제 간증을 듣고 시험 치는 날과 맛있는 날만 기억해서 지키는 분이 있었습니다. 학습의 기초는 독서입니다. 물론 그 독서가 성경이면 영성의 기초까지 단단해지겠죠.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9년 동안 유니스를 통해 주한이가 청소년기를 큰 흔들림 없이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동년배 친구가 많지 않아 늘 동생들과 놀아야 했던 점만 빼면 주한이도 유니스 생활에 만족하는 듯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한 뜻으로 한 아이를 교육한다는 목사님의 가르침이 참 소중합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모든 환경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아이는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니스가 참 소중합니다. 주한이가 졸업한 유니스가 자랑스럽습니다. 유니스 공동체를 향한 태도에 대한 권면, 마지막으로 유니스에 오셨지만 때로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태도나 마음가짐 없이 혹은 믿음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셨더라도 시험 성적을 보며 흔들리고 아쉬움만 남기고 떠나시는 분들을 볼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유니스는 완벽한 학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와 우리 아이를 이곳에 보내셨을까를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함께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더 깊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니스는 지금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교사들 그리고 함께하는 학부모님들이 매일 기도하며 애쓰며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가짐과 교육적 태도, 아이의 신앙과 태도, 성적이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을 때는 먼저 부모된 우리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시선과 말투, 기도와 태도는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유니스의 모습이 우리 아이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담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 갖추어진 곳을 찾아간다고 해서 내 아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아이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로, 초대가정으로, 초대교육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 아이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 성적이 중심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두게 하는 교육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것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는 지금의 시대에 변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는 목사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말씀의 진리 위에 올바른 인성을 먼저 쌓고 자는 토부 교육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내면의 본질, 외면의 삶의 모습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앞으로 자녀 앞에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 부모의 권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어머니도 배워가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부모가 되길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